자, 액체물의 열 용량입니다. 얘를 다시 쓰면 이 칼로리는 4.2 줄 퍼 그램 도시가 됩니다. 그럼 다시 갑시다. 여기 W는 델타 H가 똑같은데 이 델타 H는 CP 델타 T를 하면 되지만 얘가 산수로 나오면 결국 CP 델타 T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CP는 열용량인데 열용량은 단위 그램 단위입니다. 물질 1분에 1.6씩 한다고 했으니까 헷갈리지만 계산 기준은 1분이라고 잡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쓰려면 W는 델타 H인데 엄밀히 말하면 W는 질량에다가 델타 H 바를 해야 되는 거죠. 질량에다가 델타 H는 CP 델타 T가 됩니다. M CP T2 빼기 T1을 하면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풀어봅시다. 용액이 1.67g이고 열용량이 4.2 줄 퍼 그램 도시고 온도는 24도씨에서 37도씨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그램 없어지고 도시 없어지니까 1.6 곱하기 4.2 곱하기 13 줄이 됩니다. 뭐냐? W는 요만큼의 일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열기가 발을 해줘야 되는 열은 몇 와트냐고 했어요. 줄만 문제지만 와트의 단위가 뭐예요? 와트는 줄 퍼 초량하죠. 우리가 2를 구했는데 사실은 이 일은 얼마? 1분 동안 한 일이 됩니다. 에너지 1은 이게 되기 때문에 얘를 와트로 하기 때문에 1.6 곱하기 4.2 곱하기 13 줄의 1을 얼마 동안? 1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1분은 60초까지 나누면 줄 퍼 초가 나와서 와트로 계산해 줄게요. 그 값이 얼마냐면 1.51 와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얘는 들어오는 유체가 차가운 유체가 37도로 온도가 올라가서 나왔는데 온도가 올릴 때 필요한 열을 누가 공급해줬느냐? 걔가 공급해주지만 걔가 시간하고 이게 준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을 받은 만큼 열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엔탈피로. 자, 요거 한번 내봅시다. 문제 줍시다. 문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상관현대 가면 열교환기 할 때 잘 나오는 시스템이고 화학 학생들이 아주 잘 배워야 되는 일들입니다. 얘를 잘 활용을 해야 공장을 싸게 치울 수 있겠죠.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500도씨의 고온의 기체가 들어옵니다. 이게 500도니까 아마 어딘가에 반응돼서 굉장히 뜨거운 기체가 나올 겁니다. 이 기체가 뜨거운데 이 열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열을 좀 써먹으려고 뭘 했냐면 물을 끓여서 보일러를 돌리든지 난방을 할 수 있겠죠. 이 열을 활용하려고 이 파이프의 중간으로 500도짜리 기체를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보세요. 파이프가 그림은 잘 못 보지만
20도씨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차가운 물이 고온의 기체는 중간으로 흘러가고 차가운 물이 들어와서 여기를 바깥을 섞어서 지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는 측정해보니까 나오는 기체는 300도씨로가 떨어졌고 들어오는 물은 20도로 들어가서 213도씨의 물로 뜨거워져서 나왔습니다. 맞나요? 냉각수는 기체와 혼합되지 않고 열교환기는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열의 농도 없고 어디서 이중율도 있습니까? 없어요. 들어오는 가스 나가는 가스 높이 변화 있습니까? 들어오는 가스 나가는 가스 위치 변화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럼 얘는 결국 말이냐면 500도씨의 뜨거운 기체가 가진 열을 뺏기고 누구한테? 20도씨한테 누가 열을 주고 자기 열을 뺏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뺏긴 열은 누가 받았어요? 20도씨의 물이 열을 받아서 나가겠죠. 자, 그럼 에너지 수식 써봅시다. 델타 E는 일단은 Q 플러스 W 마이너스 델타 H 플러스 PE 플러스 KU. 요 상황이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속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온도 바뀌지 않죠. 정상 상태 제로. Q는 단여되어 있으니까 열의 농도 제로. 내부에서 외부에서 주는 열 1도 없어요. 열 1도 제로. 들어오는 유체, 나가는 유체 각각이 위치 에너지가 오고 온도 에너지가 오습니다. 남는 건 뭐예요? 제로는 마이너스 델타 H. 따라서 엔탈피 변화는 제로랍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교수님 뭐 풀어야 돼요? 델타 H가 제로 문제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이 엔탈피 변화는 뭐가 제로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델타 H는 H 아웃 빼기 H 인이 제로라는 얘기죠. 굳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건 똑같은데 왜 계산해야 돼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건 똑같지만 이 나가는 건 보세요. 나가는 거는 두 개가 나갑니다. 뭐가? 300도씨의 기체가 나가요. 그 다음 또 나가요? 213도씨의 물이 나갑니다. 얘를 합친과 들어오는 건 500도씨의 기체가 들어오는 거하고 20도씨의 물이 들어오는 거 엔탈피를 빼준 게 같다는 거지. 얘랑 얘가 같다는 거지. 얘랑 같고 얘랑 같고 다 회사할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예상인데 얘가 이런 엔탈피 변화만큼 얘가 엔탈피를 얻어서 가겠죠. 맞나요? 우리가 뭘 모르고 있냐면 얘는 100km몰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아무도 없지만 10명 100km 나오니 얘는 100km몰이 그대로 나오겠죠. 들어가는 물질이 물이 20도씨 물이 질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이 없었어요. 얘도 물론 온도로 똑같이 온도로 나가져서 똑같은 양이 질량이 나오겠지만 이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냐면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 수치식을 이용해서 뭘 계산했냐면 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물의 양을 계산해내는 게 이 문제의 심입니다. 그죠? 왜 달라지냐면 만약에 봅시다. 만약에 얘가
그러면 얘를 온도를 대상적 물량을 50kg이 아니라 100kg이라고 증가시키면 나오는 물의 온도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50kg일 때 얘한테 얘는 똑같다고 싶다. 얘는 변화가 없어. 얘가 주는 열은 똑같은데 똑같은 열을 받아서 50kg를 보이는 데를 200g으로 내시면 100kg이 보이는 데를 올려야 될 물의 양이 더 많죠? 똑같은 열을 가지고 이만큼 온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이 질량이 얼마인지를 이 에너지 수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요렇게 적었는데 다시 문제를 보면 결국은 H 300도씨의 물 빼기 H 500도씨의 물입니다. 기체 얘하고 더하기가 H 213도씨의 물 빼기 H 20도씨의 물의 식이 같게 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기 요거 줄게요. 자, 그러면 어려울 때는 뭐냐? 요거부터 문제부터. 얘는 결국 500도씨의 기체를 300도씨로 내리는 이 과정 중에 네 가지 가스, 자세히 이야기 안 했지만 네 가지 가스입니다. CO2 0.20%, 실소 10%, 메탄 30%, 물 40%가 섞여 있는 이 100kg짜리 이 가스를 500도씨에서 300도로 온도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쉽게 생각하면 델타 H를 인테그랄 500도씨에서 300도씨까지 CP, DT 하면 되는 거예요. 혼합물이니까 4개 가스가 뭐 CO2, N2, 메탄, H2 4개의 가스가 각각 100몰씩 있으니까 얘를 20몰, 얘를 10몰, 30몰, 40몰 각각에 대해서 20몰씩 적분을 하되 각각의 가스에 대해서 열용량을 구하고 그 열용량이 온도에 따라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를 풀면 되지만 그렇게 풀면 정확도가 많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풀었냐면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뭘 계산했냐면 각각의 가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질소에 대해서 메탄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CO2 1몰을 500도씨에서 300도씨로 내릴 때의 엔탈피 변화량을 책에서 계산해줬어요. 활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CO2 그 테이블에 보면 온도에 따라 엔탈피가 바뀌니까 CO2 1몰이 1기압에서 500도씨일 때 엔탈피 값을 구하고 300도씨에 있는 엔탈피 값을 구해서 얘 값을 빼면 그 엔탈피 변화가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요 값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9333이라는 게 CO2 1몰을 500도씨에서 300도씨로 내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질소 1몰을 500도씨에서 300도로 내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 메탄은 마찬가지로 500도에서 300도로 1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가 있고 물이 그만큼은 단위를 보세요. 킬로줄서 킬로몰이죠. 킬로몰. 그러면 이 테이블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해야 되냐면 요 숫자는
9333은 CO2 1kmol인데 CO2가 전체가 100kmol이네요. 킬로몰이면 CO2가 20kmol, 질소가 10kmol, 메탄이 30kmol, 물이 40kmol이 되어 있으니 실제 엔탈피 변화량은 CO2 1몰당 엔탈피 변화에다가 20몰 곱하고 질소 1몰당 1kmol 엔탈피 변화에다가 10kmol 곱하고 메탄의 킬로몰당 엔탈피 변화에다가 30kmol 곱하고 물 킬로몰당 엔탈피 변화에다가 40kmol 곱해서 나온 값이 하나, 둘, 셋, 넷인데 얘를 싹 다 합치면 얘가 뭐가 되냐면 8,085만 5천인데 얘 값이 85만 5,600 킬로줄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해보세요. 얘도 사실은 H213도씨 물 빼기 H20도씨의 물은 다시 계산합니다. 213도씨의 물에 킬로그램당 엔탈피에다가 들어가는 나오는 물의 질량을 해주고 20도씨 물의 엔탈피 단위 질량 엔탈피에다가 들어가는 몰수를 그냥 곱해줘야 되죠. 이거 몰라. 하지만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M인 빼내면 H213도씨 물의 질량당 엔탈피 H20도씨 물의 엔탈피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도 계산을 못해. 수증기 테이블을 찾아야 됩니다. 뭐 20도씨 물이 가진 엔탈피 213도씨의 물이 가진 엔탈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20도씨 물의 엔탈피가 82.9 킬로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213도씨의 물이 가지는 엔탈피 변화, 엔탈피는 911.4. 근데 우리는 얘가 82.9를 가지고 얘가 911.4를 가지니 이 차이가 얼마? 828.5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엔탈피 변화를 가지는 거고 여기다가 물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곱하면 요거 전체가 뭐가 되냐면 얘가 되죠.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요거 그대로 놔두고 얘가 넘어가 봅시다. H213도씨 물 빼기 H20도씨 물 이꼴 마이너스가 넘어오니까 855 600킬로줄이 됩니다. 얘 대신에 얘가 그대로 가면 M 1 곱하기 825. 얘는 88.5 킬로줄 퍼 킬로그램은 855,600 킬로줄이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물의 질량은 8285 킬로줄 퍼 킬로그램에다가 855,600 킬로줄을 나눠주면 줄 질량이 1069 킬로그램의 물이 들어가야 1065kg의 물이 들어가야 서로 에너지 밸런스가 맞아서 가는 물질, 나오는 물질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책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빠져먹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물이 20도씨에서 213도가 되면 물로 있을까요? 기체로 바뀌겠지. 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력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증기 테이블에서 213도를 찾으면 아마 이 213도의 엔탈피 값은 액체 물의 엔탈피가 아니라 기체 물의 엔탈피인데
그 213도의 기체가 가지는 엔탈피 값에는 온도를 올리면서 받은 열,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기화되면서 받은 기화열까지도 다 포함한 값이 911.4기 때문에 얘가 물이든 기체든 상관없이 213도의 기체로 환산해서 911.4라는 것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만약에 얘를 그대로 213도가 액체인 물로 존재하려면 아마 함정을 가했으면 213도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에너지 수치식 하나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치워버렸는데 요 구조가 열교환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계산했잖아요. 뭐 하면 되냐면 물 20도짜리 물을 집어넣는데 213도짜리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죠. 뜨거운 수증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난방과 온수를 다 쓸 수 있겠죠. 뭐로? 이 500도짜리 공장에서 나온 두꺼운 열을 이용하면 얘 가지고 얘는 300도로 식어지지만 물이 20도에서 213도로 올라가니까 얘를 이용해서 난방과 온수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전기 터빈을 돌릴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원리는 뭐예요? 화력발전소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서 생기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수증기인데 얘에서부터 뜨거운 213의 수증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수증기를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로 공장에서 나오는 500개씩.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를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려고 식힐 때 가만 나부터 식히는 게 아니라 공기를 집어넣건 물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물질은 식지만 그 열을 받아서 얘가 뜨거운 열을 받아 나오니 그 열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얘가 열교환 이해거든요. 예전에 제가 백화점 매번 설명했죠? 안 했나? 자,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한여름에 창문은 없는데 에어컨은 계속 들고 있죠. 사람들 와서 계속 숨 쉬고 있으면 공기가 열을 타게 겁니다. 그렇게 놔두면 공기 지지 않잖아요. 그럼 늘 공기를 순환시켜야 돼요.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이고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백화점 안에 있는 공기는 에어컨을 틀어서 20도씩 들어오는데 한여름에 대부분 바깥 공기는 35도씩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차가운 20대 공기는 밖으로 보내고 뜨거운 35도씨의 공기를 받아들여서 그냥 집어넣으면 대기 온도가 떨어져서 공기 중간가 떨어져서 에어컨이 부서야 되잖아요. 그럼 열 분실이 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파이프를 이중구를 써서 20도씨로 나가는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 밖에서 들어오는 35도씨의 뜨거운 공기랑 반환해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20도지만 공기의 질이를 만들어요. 얘는 35도씨가 공기의 질이 똑같으니까 부딪히면 안 되고 반을 통해서 나가면 이 20도씨 차가운 기체가 가지는 이 차가운 온도가 35도씨의 가스를 만나서 온도를 시켜줍니다. 얘는 나올 때쯤 한 7도씨까지 떨어져서 나올 거고 얘는 나갈 때 5도씨까지 올라가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35도를 에어컨에 넣어서 냉방을 하는 것보다 25도씨에 좀 온도 낮아진 공기를 에어컨에서 냉방을 하는 게 냉방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게 열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그 원리가 결국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3학년 때 열전달을 배우게 됩니다. 뭘 하냐면 보세요. 방금도 설명드렸는데 요 안에 기체가 25도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관단면이라고 칩시다. 이게 파이프 단면이에요. 여러분 뭘까지 해봐야 되냐면 여기는 35도겠죠. 여기는 25도겠죠. 그럼 이 재질에 따라서 관의 내부에서 35도까지 열 온도 구별이 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열전달 개수를 보내서 온도 구별을 따져서 바깥에 있는 도달한 온도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계산을 해야 그건 나중에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이게 그랬습니다. 또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9.15는 특이하게도 얘는 반응기라기보다 용정이 엔탈피 변화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얘는 금방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한데 우리가 바닥에 있는 물을 높이 25피트 위로 올리려면 쟤는 가만히 있으면 올라갑니까? 물이 바닥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25피트 올라가지 안 올라가죠? 밑에 있는 물이 25피트 위에 있는 물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텐데 이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증가 안 하죠? 바닥에 있는 물은 안 올라가니까 이 바닥에 있는 물을 25피트 위로 올리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됩니다. 펌프가 일을 해줘야 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물을 25피트 올리려면 결국은 물이 25피트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를 얼마만큼 얻었으면 그만큼 똑같은 일을 펌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봅시다. 수면이 지면보다 20피트 아래에 있는 우물물을 더 올립니다. 지면보다 5피트 높은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토탈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25피트를 올려야 되는데 열전달을 무시하고 펌프가 해야 되는 일을 뭐라는 겁니다. 펌프 효율은 100%. 그 다음에 펌프와 마찰력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봅시다.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25피트 바닥에 있는 물이 위로 25피트 올라가서 끊임없이 초당 0.5피트 상승입니다. 피트 상승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은 되죠? 예, 제가 열 이동 있습니까? 열 이동. 일은 펌프가 일을 해줘야 되죠. 근데 대신에 중요한 게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개를 잡았기 때문에 나가는 물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질의 이동이기 때문에 얘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는 없고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지만 위치 에너지 변화가 있습니다. 남의식은 축적되는 것은 제로. 외부에서 일을 가해준 만큼 걔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 에너지가 변화성화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가해준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만큼만 일을 가해주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나타나죠. M, G, 델타, H라고 합니다. 질량은 얼마지? 질량이 얼마지 안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 건 뭐지? 0.5 피트 상승 초에 부피 속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헷갈리니까 계산 기준을 1초로 잡으면 질량은 나와있고 부피가 0.5 피트 상승입니다. 물이니까 물의 밀도를 보면 되겠죠?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 저거 1 뭐죠? 1g per 세제곱 cm 하면 얘가 물의 밀도잖아.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건 있는데요. 2.54cm는 1피트의 상승하면 돼요. 그럼 피트 상승, 세제곱 상승 없어지네. 요렇게 계산하면 바로 가잖아요. 뭐 가졌지? 454g은 1 8
파운드 매스 그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31.3 파운드 매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 22.4 파운드 퍼 피트 상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얘를 1g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환산하면 62.4 파운드 매스 퍼 피트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계산했잖아. 물론 거기다가 내가 0.3까지 곱해서 곱했기 때문에 31.3 파운드 매스가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 시작은 31.3 파운드 매스가 되고 중력하고 또 뭐라고 적어? 2.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높이는 25 피트가 되네요. 근데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동력을 말하는데 단위가 안 주어졌죠. 차라리 그람으로 맞고 그람으로 해서 센티미터 초로 해서 줄이나 와트로 말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킬로와트도 가는 것 같아요. 킬로와트는 얘기는 줄, 그람, 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말고 그대로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거야. 그럼 질량이 얼마죠? 숫자만 적을게요. 0.5 곱하기 2.54의 상승. 단위는 얘를 그대로 0.5 곱하기 2.54의 상승의 그람.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높이 차이 25피트인데 얘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1피트는 2.54 센티미터로 바꾸면 피트 어떠시고 센티미터 미터 바꿔봅시다. 100 센티미터는 1미터가 됩니다. 센티미터 이렇게 바꿔보시고 우리 줄 바꿀 때는 킬로그램 미터가 필요하죠. 그람을 10의 상승 그람을 1kg으로 바꿉니다. 단위가 뭐냐면 한번 적어볼게요. 그람 어쩌고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에 킬로그램이라면 숫자는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고 단위가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에 킬로그램이 나오는데 1줄 1kg 미터 세컨드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람이 위에 있으니까 10의 상승 그람은 1kg입니다. 남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입니다. 뭐예요? 1kg 미터 세컨드 제곱이 1줄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 세컨드 제곱 미터 나오니까 남는 게 줄 미터만 나와요. 줄 미터가 뭐예요? 줄 미터가 뭐예요? 밑에 동시에 되는데 얘가 있거든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해가지고 전체가 뭐예요? 줄이죠. 나도 그랬는데 1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제곱이고 1줄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이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죠? 줄이 나오죠. 2인데 줄로 나왔죠? 계산 기준으로 1초라고 했죠. 초나 주입니다. 나누기 초를 하면 얘가 그대로 와트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 차이만큼 그대로 계획 에너지를 똑같이 하는 펌프가 일을 하시면 됩니다. 펌프의 만약 효율이 문제를 모아서 펌프 효율이
50%였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에 필요한 거에다가 효율을 역으로 계산해서 2배의 일을 펌프가 해야지만 필요한 위치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쓰겠죠. 넘어갑시다. 비정상 상태 똑같습니다. 얘는 복잡하니까 우리 얘로 가보세요. 자, 얘도 문제가 조금 깔끔하지는 지금 해보겠습니다. 수증기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 100시간당 150kg의 바이오매스 용액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바이오매스 250 얘가 그냥 150kg의 바이오매스 용액이 20도씨로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 이 반응기 안에서 45도씨까지 가열이 되는데 열이 필요하죠. 그 열을 누가 주냐면 250도의 포화 수증기가 들어와서 나갈 때 250도의 응축된 물로 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50도에 포화된 수증기가 들어와서 250온도 변화 없이 응축되면 응축열이 발생하죠. 그 응축열로 150kg의 용액을 20도씨에서 50도까지 올렸답니다. 근데 올렸고 그때 열 손실도 있답니다. 맞습니까? 문제 파악했죠? 그때 뭐 했냐면 150kg짜리 바이오매스의 용액의 열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평균 열 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얘는 20도씨에서 45도씨까지 온도를 올릴 때 열 용량이 상수라고 가정하고 적분하는 왜 평균 열 용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250도로 공급되는 포화된 수증기의 질량이 얼마나 나와서 응축열, 단위 질량당 응축열에다가 질량이 얼마나 들어와야 이 밸런스가 맞아지는지 요때 공급되는 필요한 질량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똑같이 문제 볼게요. Q 플러스 W 델타 H P K. 자, 얘는 어려운 거는 150kg의 바이오매스가 들어오는데 나갑니까? 안 나가요. 20도씨로 들어와서 45도씨까지 가열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20도가 들어와서 내부에서 45도로 올라가서 안에 있으니까 내부의 에너지 변화는 있어요. 시간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얘가 들어와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게 그대로 내부에는 축적이 되니까 얘는 정상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 상태로 에너지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얘가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은 전달되는 열은 있습니까? 문제에서 열 손실이 있다고 했네. 열 손실이 마이너스 1.5 kJ 초의 열 손실이 있고 일은 있습니까? 일을 해주는 게 없죠. 없고 나가는 물질은 없지만 들어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질과 나가는 물질에 대한 엔탈피 변화는 있을 겁니다. 나가는 물질은 없지만 들어오는 물질이 들어오긴 하지만 높이 차이가 생겨 들어온다든지 속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제로입니다. 얘는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는 Q 빼기 델타 H입니다. 맞나요? 근데 요거 봅시다.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도 사실은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도 내부 에너지
1에너지로 볼 수 있지만 유체가 150g이 들어와서 속도 변화,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축적도 역시나 델타 U 내부 에너지는 Q 빼기 델타 H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델타는 뭐죠? 낮은 빼기 초기인 거고, 여기에 델타는 뭐예요? 아웃 빼기 1이 됩니다. 델타 U는 Q 빼기 델타 H는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얘는 U T2 빼기 U T1입니다. Q 빼기 델타 H인데 델타 H는 뭐냐면 델타 H는 뭐예요? 들어오는 유체와 나가는 유체.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수증기. 여기 요거도 봅시다. 이동.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얘도 들어왔다 나가지만 얘도 단위 시간당 바이오 개수도 들어오고 나가지 않지만 들어오죠. 들어올 때 얘도 에너지를 갖고 들어올 겁니다. 얘까지 뭐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기준 온도를 기준 온도를 20도씨로 기준 온도를 잡으면 20도씨에 150kg이 들어오는 에너지 변화는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팅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여기 높은 애들 얘는 봅시다. 책에 대한 그대로 파이널 온도가 지금 45도씨로 바뀌었죠. 45도씨일 때 반응기 내부에 있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그때 반응기 내부에는 질량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150kg이 들어왔죠. 여기에다가 150kg을 곱한 게 UT2가 되고 UT1은 초기에 이니셜하게 20도씨의 내부 에너지인데 초기에 반응 안에 질량이 얼마나 있어요? 없었어. 질량이 0kg이 되는 겁니다. 요거 빼기 요거 한 게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인데 여기에다가 뭐게 되냐면 Q는 마이너스 1.5kJ/초가 되죠. 마이너스 델타 H는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얘는 250도씨의 기체가 액체로 응축되는 열이 델타 H일 텐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응축되는 물의 질량 구조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책에서 M 스팀 H2 화 빼기 H1 화라고 표현했는데 얘가 결국은 응축 열이 됩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응축되는 열을 찾아보면 돼요. 스팀 테이블을 찾아보면 여기 요분이 나와있어요. 스팀 테이블을 찾아보면 250도에서 기체가 액체로 응축될 때 발생한 열의 변화가 얼마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바꾸면 안 돼요. 응축되면 열이 발생합니까? 흡수됩니까? 열이 필요하죠? 아니지. 발열이지, 발열. 발열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발열은 마이너스가 돼요.
얘가 기체, H2가 액체. 반려라는 음수가 돼요, 음수가. 음수가 돼야지 열이 배출되겠죠? 네. 이것도 이어가요. 얘는 응축되는 열을 찾아야 되는데, 응축되는 열을 찾는 게 아니고, 기화되는 열을 찾아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어쨌든, 기화열을 찾던 음식을 찾아보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자체가, 얘 각 자체가 마이너스 170 킬로줄 퍼 킬로그램. 발열 반응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열을 줬을 겁니다. 얘는 그대로이고, 요 질량 그대로이고, 표준 문제고, 얘만 넣으면 되는 얘만. 20도씨일 때의 내부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에 질량이 연계되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예를 계산하는데 얘는 뭐냐면 마지막에 대내부에 150kg의 용액이 들어있는데 얘가 열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얘한테 열을 받아서 45도씨까지 올라가죠. 그럼 걔 내부에 있는 거는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150kg이 들어와서 얘가 20도씨에 150g을 들어와서 45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갔을 테니 150kg을 20도씨에서 45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만큼 얘가 가지고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냐면 150kg 곱하기 20도씨에서 45도씨까지 CPDT를 하면 되는데 연료량이 책에서 3.26 150kg인데 연료량이 상수라고 해갖고 3.26 줄 퍼 그램 도시는 K로 했고 온도 변화는 25도 C가 되겠네요. 그러면 K 어떻게 그램 킬로그램 환산하면 730g이 1kg이니까 계산하면 얘가 에너지가 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여기 82.5kJ에다가 150kg까지 곱한 게 요게 됩니다. 12,225 얘가 150kg에다가 여기 에너지 계산한 게 81.5kJ 퍼 킬로그램이 되고 Q가 마이너스 1.5kJ 퍼 킬로그램이 되고 그러면 kJ 퍼 킬로그램 마이너스 N 스팀이 가지는 연료량 마이너스 170kJ 퍼 킬로그램입니다. 식을 하나요? 모르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150kg은 150kg 퍼 시간당 150kg이 있기 때문에 계산 기준입니다. 좀 시간하지만 1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초당 1.5kg 중에 열이 있는데 손실되는데 1시간 잡았습니다. 3,600초의 시간이 곱해져야 전체 에너지가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5,100이 요 값입니다. 제 왼쪽에 있는 게 내부 에너지 축적된 양입니다. 이게 응축열에 해당하는 질량을 곱하면 이렇게 따지면 질량이 얼마? 10.4kg이 나오면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렵지만 한번 차분히 풀어보세요. 차분히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8번하고 16번은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시면 반응이 오는 에너지 주식을 마무리 줄 수가 없죠. 자, 요거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반응이 있는 경우에 에너지 주식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있는 쪽으로 가면 얘랑 개념이 조금 달라져요. 주로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질의 엔탈피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요건 뭐예요? 들어오는 엔탈피 변화, 나가는 엔탈피 변화만 고려했는데 이게 뭘 고려해줄까요? 반응을 하면 반응 변이 생깁니다. 발열 반응이면 반응 변이 생기고 흡열 반응이 있어요. 그것만 다 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